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동물성, 인성, 영성까지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한 3,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요걸 조금 더 복습을 하면서 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시면은요, 아까 한 분이 남편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이 많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행복을 가꾸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근차근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면 안에서 보면은 동물성, 인성, 영성이 들어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동물성과 좀 구분이 되는, 그 안에서도 영성과 구분이 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그냥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과 우리 한 인간으로서 인간성과 이렇게 조금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성의 목표는 생존과 자기 보호가 목표였다면은 인성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공존 속에서 왜 공존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 생존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 뭔지를 스스로 발견을 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니까 조금 더 생존이 유리하구나. 둘이 사는 것보다 3명, 4명 모여서 그래서 C족이 형성이 되고 부족이 형성이 되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생존을 보장해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공존을 추구하게 돼요. 오늘날 국가 속에서도 보면은요, 공존을 하잖아요. 한 국가가. 그 국가가 힘이 있으면 어때요? 생존이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근데 국가가 힘이 없으면은 요즘 그 국가 중에 힘이 센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라크도 뭐 지금 이란도 뭐 그러고 있고 북한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것으로 생존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생존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존을 이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삼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공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감, 왜냐하면 존재감이 부각되어야 존재감이 뚜렷해야 생존에 또 유리해요. 자, 인성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생존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도 공존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어떤 면에서 공존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존재가 자기 생존이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공존을 이렇게 이제 선호하고 공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존이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공존의 틀을 깨고 다른 공존의 틀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민을 가거나 탈북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죠?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존도 생존의 한 수단,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 공존, 인성에서의 공존의 방식, 생존의 방식은 조금 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게 이제 공존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 하는 동물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삶에서 보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과 불안 속에 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구조, 환경을 만들자 해서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또 그런 제도나 법이나 그런 구조화된 틀을 잘 지키도록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벌 주는 감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존의 방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 동물은 지금 이 순간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라면은 인성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미래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약한 사람끼리 힘을 모아야지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불어 언어라는 것,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다음 세대 전달할 수 있게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생존을 위한 거지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이면서 동시에 문화나 학습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생존의 가능성을 훨씬 더 키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이 채워지게 될 때 오는 행복을 심리 사회적인 어떤 행복이라고 불러요. 이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아랫줄에 있죠. 그죠? 이 심리 사회적인 어떤 만족감인데, 행복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감정적인 신호가 오느냐 하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뭔가 만족감과 불만, 뭔가 안에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서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이런 것은 뭔가 심리 사회적인 행복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 하는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크게는 외로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는데 왠지 열등감이 자꾸 생기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뭐죠? 공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비교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하는 이런 어떤 비교 감정에서 이제 열등감이나 반대로 우월감이나 이런 것이 나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감이 돼 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구나,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끈 떨어진 사람처럼 연결감이 없으면은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외로움이 결국은 목표가 충족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주는 하나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불만감이 자꾸 생기고 뭔가 열등감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내 안에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면 괜찮아요. 누구나가 때때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삶에서 불만감이나 열등감이나 외로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면은 내 안에서 인성이 목표로 하는 내 존재감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이 존재감이 뭔가 만족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하나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들으면은 내 존재감을 어떻게 조금 더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가 보통은 그러면은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동물성으로 넘어가거든요. 인성이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성을 통해서 생존이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성, 동물성으로 넘어갈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을 공격하고 주변 사람에게 좀 뭐라 그럴까, 힘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이렇게 저렇게 말로서 설명을 잘 해도 애가 잘 안 들으면 내 존재감이 추락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 존재감이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너 좀 혼나봐야 되겠다. 매를 들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힘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물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너를 제압해야 되겠다. 동물들이 그러죠. 딱 잡아서 자기 몸 안에 딱 깔아 뭉개 놓는 거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깔아 뭉개지면은 결국 뭐죠? 내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때 비로소 내 존재감을 확보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쉽게 이제 동물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갈 위험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이런 인성의 목표인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도 결국은 뭐죠? 존재감. 예,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풍토가 있는 거죠. 존재감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명예, 어떤 한 영역에서 성취를 하고 이루어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참 대단하다. 이러면은 그것도 뭐죠? 결국 내 존재감이 확보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도 결국 뭐죠? 그런 어떤 합법적인 힘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회사에서는 어떤 CEO가 되거나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런 것도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자꾸 탐내는 것도 다른 것보다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면은 내 존재감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학식을 많이 갖는 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석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결국 뭐죠? 존재감 확보예요. 따져보면. 예, 이거는 뭐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모든 인간이 예, 타고난 선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이 내 존재감을 확보하는 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사실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닌데 주관적으로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어디에 밖으로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밖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다양한 능력.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딸이라서 좀 이런 내가 좀 인정을 못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때 밖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존재감 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이 외로움이나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잘못 방법을 해서 중독 이런 거 있죠. 이런 쾌락 이런 그 뭐 마약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그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소속감, 어떤 곳에 소속돼서 내가 연결돼 있고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여기 있어요. 알아주세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이 얼마나 건강하냐는 이제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이 신흥 종교들이나 또는 뭔가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그런 종교 생활보다 뭔가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다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성이죠.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좀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그냥 인성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중해주면은요, 훨씬 튼튼하게 자라요. 몸만 튼튼한 게 아니라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성도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잘 받는 아이들은 그만큼 또 튼튼하게 자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동물성과 인성이 다 소중한 우리 한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향하는 그 목표, 그 목적들을 어느 정도는 뭐 100% 끝없이 채울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충족시키고 만족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배경들, 성장 어떤 여정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별거 아니죠. 말 한마디. 너는 어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당신이 거기 있군요. 내가 당신이 거기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당신이 거기 있는 자리를 존중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뭔가를 결정할 때 아니면 그룹 안에서도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인성적인 어떤 측면들이 우리 사회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예요. 그 주고받고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내가 집에서 가정을 이렇게 가꾸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의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해주는 만큼 남편이 뭔가 나한테 되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하거나 뭔가 내가 손해보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뭔가 내가 주는 것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된다면은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고받고 해서 뭔가 공정성이 빠진다 싶으면 어떨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이거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인성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만이죠. 예, 불만이 생기고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고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면은 서로 주고받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안 줘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주는데도 내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주어지는 행복과 가꾸는 행복, 우리가 두 개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복으로서 내 안에서 가꾸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주는 거는 하나인데 저쪽에서 나한테 주는 하나인데 내가 나를 잘 가꾸어서 그것을 훨씬 더 둘, 셋, 10가지로 내 안에서 가꾸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공정이나 객관적으로 똑같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잴 수도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집안일을 이렇게 가꾸고 애 키우고 애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정말 땀 흘려서 하는 것이 나는 한 100 정도 된다고 아내가 생각한다. 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직장에서 그 열악한 환경이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 이렇게 하면서 쥐꼬리 많은 월급이지만 내한테는 그냥 한 2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줘요. 그런데 아내가 볼 때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서 보면 남편의 월급은 한 50밖에 안 돼. 좀 더 벌어와야 돼.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한테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여겨질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옳을까요? 각자가 옳아요. 다름이 우리는 모두가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다름이 이제 이 인간관계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싹 들어오면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생선을 줬는데 저기서는 소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내가 제일 소중한 거 소금을 줬는데 쟤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생선을 주네? 이렇게 되면서 다름이 생기니까 오해가 생기고 우리 인성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눈이 커지면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되는데 일단은 우리 안에 이제 인성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give and take라는 법칙이 아주 이렇게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에 인해서 활성화될 때는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다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우리가 이제 기브 테이크가 뭔가 균형이 조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보통 인성적인 그 속성 안에서는 타협을 시도하죠. 내가 아침 설거지는 내가 할게. 저녁 설거지는 너가 해라. 이런 것도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공정성이 균형이 무너진다고 여겨지면 두 사람이 동의가 되면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영역으로 상호적인 영역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인성의 속성은 서로 간의 만족감을 어느 정도는 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서는 상호적, 기브 앤 테이크, 타협 이런 방식으로 인성이 한마디로 공존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인성의 영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동물성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결핍을 채우고 싶은데 인성은 심리사회적인 만족,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계속 결핍돼요. 안 채워져. 그렇게 되면 인성은 소그라들고 동물성이 이러다 보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확 올라오면서 동물적인 어떤 대처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밥 안 해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어. 이제 이런 게 하나 이제 방식이 나오는 거죠. 나 혼자 희생하거나 나 혼자 힘들거나 이것은 뭔가 공정하지 못해라는 메시지죠, 그죠? 예. 이런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성이 이제 발동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도 나를 공격하네, 나도 공격한다, 아니면 도망간다 둘 중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 밥 안 해준다고? 그럼 난 돈 안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치워! 내가 벌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 봉봉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타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무너지면은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인성의 영역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서로 공존히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갖고 가는 것은 적어도 인성의 영역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이고 시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타협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그래 조금 양보하지만 내가 내 거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그게 상대에서 안 받아들이고 타협을 실패하게 되면 나는 이 그룹에서 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별 존재감이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이러면서 외로워지게 되고 또는 아주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고 내가 지금 인성이 추구하는 행복에서 뭔가 계속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될까? 하고 읽어주고 그 다음 방법을 인성은 뇌를 좀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잘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름을 이해하는 거죠. 사랑의 언어라는 거에서 보면 나는 봉사의 언어를 많이 써요. 돌봐주고 이불도 개고 빨래도 빨아주고 헌신적으로 뭔가를 케어해주는 거가 나는 사랑을 주는 거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사랑의 언어를 쓰냐 하면은 칭찬하는 언어. 나는 칭찬을 정말 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상대에게 당신 사랑해, 당신은 너무 멋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이 나에게서 소중한 존재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당신 최고야, 당신 사랑해 말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말만 하고 있네, 쓰레기를 한번 버려봐봐 이렇게 말을 하면 뭐죠? 부인이 받고 싶은 건 봉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언어가 봉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를 맨날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 들어올 때 그냥 밥만 차리고 있어. 내가 듣고 싶은 건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너무 애썼어요 말 한마디인데 그냥 밥만 차리고 내가 오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봐.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는데 우리 부인은 나한테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루가 아니라 1년 12달 한 번도 못 들어. 이렇게 한다면 두 사람 다 서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본인들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는 되는데 테이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탱크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면 타협할 때 어떻게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게 상대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고 나도 그 봉사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랬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말을 표현해 주는 게 이렇게 나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실 그걸 사랑이라는 게 당신이 나한테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서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나는 봉사할 때 당신은 봉사를 좀 2 더 해줘. 내가 말할 때 당신도 1 말해줘. 이러면서 이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사실 타협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성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지, 기브 앤 테이크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타협점을 잘 찾기 위한 이해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동물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물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학교 교육도 받고 책도 읽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이런저런 훈계 때로는 야단도 들으면서 인성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성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교육받는다기보다 그냥 주로 지적인 어떤 교육들을 학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의 수단들이잖아요. 그래 생존의 수단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은 정말 인간이 인간으로서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는 아직도 좀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사회 구조고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성과 인성의 영역에서 많이 머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기보다 행복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세계인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사회 민주적인 환경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 시절에 보면은요 거의 상위권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앞선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떨어져요. 그 60위권에 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주로 동물성과 인성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성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누리느냐 이것만 봐도 왜냐하면 인성은 관계에서도 인성이 참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가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내 존재감이 확보가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친밀감이 만들어질 때도 내 안에 외로움이나 이런 것이 훨씬 많이 줄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적인 측면이나 동물성적인 어떤 그 측면들이 좀 더 만족감을 키울 수 있는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속성들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 우리 안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배우게 됐다면, 삶을 이렇게 주인답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나라 복지도 보면 뭐 먹이고 이것도 아직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되지만 저희 같이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동물성과 인성과 영성이라는 이것이 다 골고루 추구하는 행복이 채워질 때 온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다음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나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문화 수준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이 동물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이고, 또 영적인 천사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러면 훨씬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감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겠죠. 그죠?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영성적인 부분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영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또 접해본 어떤 그런 분야라면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신자든 아니든 종교를 가지든 갖지 않든 인간은 누구나가 영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단지 이것이 인성이 개발되듯이 학교나 사회에서 막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로 뒷받침을 하면은 다행인데 영성적인 부분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영역이 그 종교도 어떤 제도나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걸 깊이 다루면서 동물성과 인성과 영성을 다 통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네.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연습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상황 안에서 지금 이 동물성과 인성과 영성은 동물성 띡, 인성 띡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색깔을 넣으면 나중에 이 흰색하고 노란색이 뭐 이렇게 섞이면은 색깔이 나중에 막 버무러지듯이 구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동물성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인성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영성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안에서 지금 저 사람의 반응은 동물성이 움직이는 걸까? 인성이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나의 반응, 내가 지금 욱 하는 거는 동물성이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따지는 거,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인성이 움직이는 걸까? 이런 마음의 흐름을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 한번 들여다보는 것.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 알아차려 보는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좀 팁을 드리면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동물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해도는 올라갑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어떤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녹음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우리 안에는 동물성, 인성, 영성이라는 세 속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대. 근데 그것을 이제 동물성이 뭐냐 하고 설명을 해보시거나 인성이 뭐냐 하고 설명을 해보시면 말하면서 내가 버벅거리는 걸 느끼거나 말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 두세 번만 설명해 보시면 그것이 머리에 좀 더 인지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거나 상대의 마음을 볼 때 알아차리는 힘이 훨씬 더 증가됩니다. 예,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그 힘, 의지가 지정의가 함께 가야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설명을 해보시는 것, 두 번째는 설명해 보시면서 그게 조금 나한테 익숙해지시면 상대의 마음이나 내 마음 안에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속성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해보시면서 정말 이걸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인성은 give and take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부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 외로 많을 거예요. 그냥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다? 이것도 기부예요. 네. 나를 배려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도 뭐죠? 기부예요. 기부가 될 수 있어요. 뭔가 꼭 내 기대하는 것에 맞아야 기부고, 내 기대하는 것에 안 맞으면 기부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위하는 자그마한 모습들이나 그것이 뭐 배우자든 자녀든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 친구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것만 많이 찾아내셔도
오히려 내가 받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만족감이 확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해보셔도 돼요. 선생님 그 얘기처럼 그냥 동물성이 뭐고 인성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공부도 이렇게 다시 책도 한번 뒤져보시고 또 연구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어떤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문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를 카톡에 올리시면요. 카톡에 올리시면 카톡의 소리를 딱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거, 아, 맞다. 이거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카톡에 지금 한 55분이 들어와 계신데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줘서 기브 앤 테이크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면 훨씬 더 좋은 문화를 형성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뭘 해? 했지만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나눔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올리시면 딴 사람이 영향을 또 받고 그거 영향을 받아서 또 올리시면 서로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잊어버리는 걸 좀 더 이렇게 기억을 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물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다음에는 영성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 속성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또 우리 삶 안에서 골고루 다 활성화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닌데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신 서로에 대해서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